아무리 상품이 좋고 가격이 좋더라도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고객은 상품을 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구매율을 높이고 단골 고객이 되다가 우리 가게 칭찬으로 홍보 영업사원이 되기까지 고객을 감동시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김영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갑입니다. 조연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연아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고객은 진화한다. 서비스도 마케팅하는 지금. 고객 서비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없는 고객 서비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서비스 전략.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요즘은 정말로 이 서비스에 대한 이 고객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 다 좋아도 서비스 안 좋으면 싫어. 음식점에 가서 아무리 맛있어도요. 기분 나쁘게 대하는 순간 이 집은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안 가요. 맛집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는데 맞아요. 이런 만큼 고객들의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장님들은 무슨 마인드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될까요? 과거에는 그랬죠. 고객은 왕이다. 네. 낮춘다고 사실은 고객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평범한 서비스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의 마음이 뭔지 알고 그걸 맞춰요? 그걸 맞추는 네. 비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분들이 지불하는 가격대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렴한 음식을 팔면 거기에 맞는 정도의 1%만 더하면 돼요. 아, 아까 그 가격의 말씀하신 대로 1%.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 것이냐? 그 유사한 가격대의 음식점들을 조사하면 돼요. 당연히 포기할 건 또 포기해야지. 왜냐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2009년. 뭐 그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데 게임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고객 중에 내가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고객들. 아,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 그럼요. 아닌가 보네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죠. 아, 그러면요. 마케팅으로서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가 진짜로 이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비스 그러면 마케팅 그러면 이 둘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다른 것이다. 고객 서비스는 고객 서비스, 마케팅은 마케팅이지. 그런데 오늘 이건 정확히 하십시오. 마케팅 안에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케팅 공부를 해보시면 네. 거기에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요. 네. 그 마케팅 믹스 안에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데 그동안 그걸 모르셨죠. 그러니까 즉 마케팅을 잘 하려면 서비스를 먼저 잘해야지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아, 대학교 때 마케팅 수업도 다 들었었는데. 그렇지. 그때는 딴 책 보고 있었잖아요. 내가 다 알아. 아, 그렇구나. 마케팅 안에 마케팅 믹스에 고객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서비스 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얘기하는 서비스하고 사장님이 얘기하는 서비스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사장 입장에서의 서비스는 뭐예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 네. 서비스란 실제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서비스란 뭘까?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고 센스 있는 행위를 하는 직원들. 그리고 어디를 찾아갔는데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곳이 어딘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안내판. 여기에 대한
무인 시스템 요즘에 많잖아요. 네. 무인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많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하게 1, 2, 3, 4 나와 있는 매뉴얼. 그런 것도 서비스예요? 그쵸. 거기다 최근에는 거나 아니면 온라인에 우리 매장의 지도로 표시가 됩니다. 네네네. 그 표시가 되는데 내 매장 정보들을 거기에 실게 되죠. 네. 그거 역시도 하나의 서비스인 거예요. 아, 그게 직접 하시는 거구나. 네. 검색창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그 업체들이 네.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서비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었네. 네. 잘못이라기보다는 너무 협소하게 알고 네네. 있었던 거죠. 그냥 친절한 것만이 서비스. 아니, 저는 고객한테 저는 잘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 그럼 어떤 거? 엑서비스입니다. 아, 공짜. 야, 이것도 서비스의 네, 그쵸. 일종인 건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더 좀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혹시 진실의 순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진실의 순간. 아니면 영어로 MOT MOT. 들어본 적 없죠? 없어요. 네. 이게 진실의 순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경영자가 내 가게에 봤더니 장사가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고객들과 우리 직원이 뭘 하고 있나를 유심히 봤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직원하고 고객하고 잠깐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죠. 음식점 처음에 들어가면 뭐 갖다가 주고 가죠. 하죠. 그게 진실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쳐다봐요. 인사해요. 짧죠? 맞아요. 그리고 또 잠깐 헤어졌다가 조금 있으면 또 뭐 갖고 오죠. 메뉴판, 물. 잠깐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측정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고객과 우리 직원이 약 15초 정도를 만나고 있는데 아, 정말 짧네. 네. 그 15초가 한 5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 그때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뭔가 내가 막 크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그런 순간들이 모여지면서 고객들이 그때마다 여긴 뭔가 다르구나. 이러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쌓이면 소비자가 만족한다는 얘기죠. 아, 딱 고객과 맞닥뜨리는 진실의 순간에만 이 매뉴얼대로 해. 라고 하면, 그래, 그때만 하자. 그렇죠. 이러면 왠지 순간순간을 잘 넘길 수 있어요. 집중이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고객 서비스에 속성이 있어요? 아니, 무슨 게임도 아니고 불속성이 있는 거예요. 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비스는 보이나요? 안 보이지 보이죠. 않습니다. 고객과 소비자가 동시에 만나야지 서비스라는 게 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네. 안 만났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일이 없네. 그렇죠. 네. 고객이 정말 다양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수만 명이 있잖아요. 네. 다양한 취향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하는 사람도 숙련도나 전문성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서비스는 정말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천차만별이죠. 하나 예를 들어서 고시원에서 네. 아주머니께서 너무 따뜻하게 맛있는 미역국을 오늘 아침에 제공을 했어요. 네. 근데 그날 때마침 생일인 친구는 아이고야.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이곳이 정말 잊을 수 없는. 베스트의 정말 서비스다라고 네. 느끼지만 그날 시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 나 오늘 미역국 먹고 떨어지라는 와.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건 그 순간에 느끼는 바가 다르게 다르다. 그러네.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기억 속에 남기기 위해서 요즘에 들을 많이 하죠. 왜? 거기에 남기고 쉽게 만드는 서비스들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구체화시켰네. 네, 맞습니다. 아, 신기하다. 아니, 근데, 그 서비스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런 거지. 그래, 그럼 기분 좋지. 그럼 필요한 이유는 고객이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나요? 그렇죠. 뭐 고객이 기분이 좋아야 만족하고 만족해야 또 오고 싶고 또 네. 기꺼이 많이 사주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서비스가 자꾸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요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비스 경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비스 경제. 네, 서비스 경제. 경제라는 것의 기본 핵심적 요소는 가장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서비스 경제 시대라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서비스로 가장 고객의 만족을 크게 만든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경제학과 나왔어요. 네. 어쩐지 그래서 경제 너무 잘하세요. 자, 그런데 네. 왜 이런 용어가 나왔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네. 삼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는 제조업일까요? 유통업일까요? 서비스업일까요? 다 하는데요? 제조도 하잖아요. 일단 하드웨어 기기들 다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네. 비중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제조. 하나만 선택하라고. 제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그런 제품을 사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S사 이용하는 이유가 뭔데요? 서비스 좋아서인데. 그렇죠. 뭐 S니까 네. 서비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애프터 서비스. 전화하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그렇죠. 내가 고장났을 때 가장 빠르게 네, 가장 빠르게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 제품이 좋아서 사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굉장히 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서비스인 그렇죠. 거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서비스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는데 더 욕구를 이걸 사고 싶게 만들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 서비스 범위가 엄청난데요? 그렇죠.